김경수 의원은 통보한 거였다. 북한에 통보한 거였다라고.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을게요. 잠시만요. 북한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 오늘 지금 거의 안 하기로 했죠. 예, 기억이 좋은 분들한테 들으세요. 예.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3일간 말씀이 바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1935입니다. 어제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없다는 분과 기억이 있다는 분 사이에서 우리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는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황 의원님, 그 질문 안 하기로 했잖아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아마 입장은 지금 뭐 그 사건은 갖다가 이제 덮고 이제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상당히 이제 좀 심기가 불편하신 건데요. 심기가 불편한 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건의 이제 진상규명 그 자체가 사실은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꼴로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저도 그렇고 궁금한 것이 그날 도대체 그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사실관계가 좀 궁금한데. 그렇죠. 본인이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면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기억이 안 날 수는 없겠죠. 안 날 일은 없다. 왜냐하면 비서실장 아닙니까? 비서실장이었고 당시에 남북 관계는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였습니다. 2007년만 하더라도 이 참여정부의 큰 업적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떤 남북 정상회담이 있죠. 그 결과를 어쨌든 결실을 맺으면 참여정부가 그때 사실 큰 어떤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도 남북회담에 이런 결실을 맺고 끝낸다 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비서실장이 이 결정을 모를 수가 있다. 기억이 안 난다.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실장은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지금 뉴 문재인 플랜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잖아요. 중도 쪽으로. 그랬죠. 그러면 사실 기권했다라거나 혹은 북에게 물어봤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지금 현재는 북이 5차 핵실험까지 하고 ICBM까지 이제 성공하려고 하는 직전 단계에 왔는데 북 인권에 대해서 외면했다라는 비난을 받기는 싫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고 나는 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찬성을 했다. 사실은 이 참여정부의 그때 당시에 남북관계 때문에 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에는 또 캥기는 부분이. 그러니까 양쪽 자기의 원래 이 지지층과 또 확장하려고 하는 중도층 양쪽을 다 눈치를 보면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비판받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해도 비판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비서실장에서 모든 일을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약간 뒤집어서 혹은 이제 좀 비꼬는 투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은 얼마나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했으면 그게 기억 안 나겠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냉혹한 그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노선에 따르면요. 때로는 악마와 악수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남북 회담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눈물을 머금고 일단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뭐 북한 인권 문제를 잠깐 덮어둘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기억 안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 너무 가벼운 문제로 생각했다는 보수층 내지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분들한테 더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새누리당 여권에서 하고 있는 정쟁을 더 키울 수가 있다. 그런 판단도 좀 작용을 했을까요? 그런데 정쟁을 키우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실은 이 비판을 받을지언정 끝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죠. 오늘 하태경 의원이 사실 비유를 잘 하셨습니다.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친구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경선을 했을 때 그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다라는 비판을 받자. 그 내용 좀 준비가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현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굉장히 당당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 아버지가 장인이 이제 당시 빨치산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가 와이프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답변했고 그 말은
맞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당당함도 전혀 없고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뭐 대화를 하는데 찬성을 해야 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당당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민순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하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당시에 어떻게 됐지요? 노무현 전 노무현 후보한테 장인이 빨치산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노무현 후보 광주에서 정면 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 광주 경선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여성들로부터 어쨌든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 솔직히 얘기하면 나 기권 찬성했다. 기권 쪽으로 사실 마음이 기울었다. 그리고 내가 기권을 주도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국제 기구의 어쨌든 국제적인 어떤 흐름에 반하긴 하지만 그러나 북한과 그때 평화적인 어떤 이 남북 해화 무드 그 무드를 계속 이어가야만 사실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이 남북 기절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북한 인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아픔을 머금고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묻는다면 지금은 아니다. 지금 북은 5차 핵실험까지 하고 이 남북의 어떤 이 진짜 긴장 모드를 조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면 물론 그래도 보수층에서는 비판을 하죠. 당연히. 어떻게 그걸 기권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건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정하게 된 경우 지금의 대북 간 안보 간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이제 초점이 아니라요. 만약 그것만이 초점이 된다면 뭐 15년 뒤면 이제 모든 게 다 공개가 될 때 뭐 역사학자들이 논의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또 그냥 개인적인 과거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거나 전 대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된다는 건 뭡니까?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거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또 판단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 문제가 절대절명이지만 또 현실 국가 외교를 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뭐 아까 제 표현대로 악마와 손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입니다. 그럼 현재에 있어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 안보 문제에서 지금은 북한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우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이 우클릭을 하실 건지 또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진영 내에서도 논의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NLL 뭐 대화랑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신중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송민순 장관이 오늘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새누리당에 대해서 뭘 대북 정책을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랬어요. 그건 이 송민순 전 장관의 책이 마치 지금 보수 측 입장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 부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책 내용을 곰곰이 읽어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이에요. 이 송민순 전 장관 최근에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반적인 책의 기저도 사실은 이 햇볕 정책을 옹호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이 새누리당이 송민순 전 장관이 장관의 입을 빌어서 참여정부를 비판하는데 송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참여정부를 비판하려고 쓴 책도 아니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의 입장을 옹호하려고 이 책을 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히라버로 쓴 책이 아니라 한글로 쓴 책이다. 읽어보면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쟁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죠. 저도 덧붙이고 싶은 것이요. 요 이제 2007년 11월에 대한 진위 여부는 좀 별도로 치고라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송 전 장관과 의견이 다른 게 맞습니다. 읽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혈을 둬서 쓴 글이에요. 단순하게 과거에 뭐 회고록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하나의 정책을 갖다 분석해갖고 이렇게 해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을 떠나서 아마 안보 문제를 통일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은 보수든 진보든 한번 면밀히 읽어보고 비판할 걸 비판하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계속해서 책을 좀 제대로 좀 안 읽어봤다. 제대로 읽어보고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런 좀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